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것으로 이제 현 정권과 함께 선전을 했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최근 3회에 걸친 연속적인 지진이 감지가 되어서 관심을 끌고 이것이 혹시 북한의 핵활동의 재개가 아닌가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기상청이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한 공식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1일 10시 35분 26초에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진도 3.1의 규모의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2월 14일 14시 33분 22초에 역시 길쭉 북북서쪽 36km 지역에서 진도 2.3짜리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당일 똑같은 날인데요. 2월 14일 19시 47분 27초에 길쭉은 북쪽 37km 지역에서 진도 2.3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상청의 발표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우선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된 좌표를 이 구글 위성 사진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이 세 차례의 지진이 직경 4.5km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오차 범위가 측정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2km에서 최대 8.9km라고 이제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 경우를 이제 보면 최대 오차 범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3km가 넘게 나오고요. 최소 오차 범위는 한 9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기상청이 공개한 곳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오차 범위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발생 지역은 북한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명강군 부화리 리평이라는 곳으로 인근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화성 16호 관리소가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발생 지역을 제가 조금 더 이 위성으로 좀 뒤져보니까 정확하게 2018년도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한다라고 이제 쇼를 할 때 큰 이 현황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북쪽에 이제 2개 갱도,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동쪽 갱도의 반대편에 있는 산기슭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 지진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은 지난 22년 1월 19일 날 노동당 정치국 8기 6차 회의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의 발사를 유예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21년 1월 달에 열렸던 노동당 8기 대회에서 핵폭탄의 소형화와 전술화를 당의 무력 건설의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스티븐 센터의 특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올리 하이노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과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월 24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왔다 갔다 하고 제설 작업을 하는 동향도 포착이 됐다. 최근 몇 년간 현장 사진과 2019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했을 때 풍계리 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풍계리는 폐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풍계리의 갱도의 입구만 파괴했을 뿐 안에 내부 갱도 안은 파괴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과 현 정권이 풍계리를 이제 입구만을 좀 파괴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고 그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고 이제 생쇼를 한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풍계리 핵시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그 서방 세계 전문가들이나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들의 이제 최종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11일을 하고 14일날 발생을 한 지진이 과연 그 자연지진이냐 아니면 핵실험을 한 인공지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의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USGS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그 기관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료를 이제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혹시나 해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2월 11일과 14일에 길주에 지진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전세계 지진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상청이 자연지진이라고 발표를 한 길주 지진 데이터가 없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피지, 북마리아나 등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도와 발생 시간과 그 진앙지의 깊이, 그 다음에 그 규모, 이걸 모두 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길주 거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기상청은 분명히 길주 지진을 감지하고 자연지진이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 지질조사국은 길주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탐지를 못했는가? 저는 이제 지질학자도 아니고 지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 지구과학을 참 안 좋아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차이는 P파와 S파의 특성으로 구분한다는 정도의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수준에서는 한국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7년 9월 23일 날 풍계리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상청은 처음에 자연지진이다 그러면서 규모 3.0으로 발표를 했다가 4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 장소와 규모를 모두 다 수정을 하면서 규모 3.2로 이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 EMSC라고 하는 곳은 지진의 규모를 3.5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기상청은 3.2라고 처음에 3.0이라고 했다가 3.2로 바꿨고요. 중국의 지진 관측기관인 국가지진대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ENC라는 곳인데, 그곳은 당시 그 지진의 규모를 3.4로 판정을 하고 인공지진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 이 시점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끝내고
굉장히 한반도가 그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당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그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하여간 뭐 최종적으로는 기상청이 약간 조금 트릭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 세간의 이제 평가가 좀 돌았었고요. P파이머 S판이 하는 것들이 이런 면에서 지구과학적 어떠한 과학자들의 이론과 실제 측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상청의 발표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실수가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데이터를 속이는 그러한 전력이 지난 2017년, 16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기상청의 발표를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 지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배후 지역인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언론 매체나 국내 어떤 연구기관 등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해발 700m에서 1800m의 산악지역이고요. 특이한 건 이 산악지역 전역에 폭 6m의 비포장 산악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계곡 중간중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교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제법 규모가 큰 의아시설과 지하 갱도들도 이제 식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식별한 곳 중에 다는 공개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몇몇 것을 좀 공유를 해보면, 첫 번째는 명강군 부활이라는 곳인데, 지진 발생 지역인 리평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목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은 배앙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길이 1.7km에 폭이 한 500m 정도 되는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기상청이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공개한 좌표가 있는 삼각 지점인 리평이라는 곳인데, 이쪽은 길이 이제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좌측으로 가면 만탑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만탑산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상리봉으로 이제 갈라지는 곳인데, 이곳에는 이제 길이 67m에 폭 10m짜리 건물이 여러 채가 있고, 만탑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중간에는 지하 갱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이제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포장 도로임에도 콘크리트 교량이 이제 몇 군데가 확인이 되고요. 제가 왜 자꾸 콘크리트 교량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에서 콘크리트 교량이 건설되어 있는 곳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발 759m 지점에 있는 시설인데요. 폭 10m에 길이 60m짜리 건물이 이제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발 900m 지점인데, 6m 폭의 산악도로가 이제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갈무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해발 1020m 지역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근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이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상리봉 방향으로 올라가는 해발 797m 지점에 있는 지하 갱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지역이 군사지역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의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길주 지진에 대한 자연지진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의 자연지진 발표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상황이고요. 해당 지역에는 여러 개의 지하갱도가 식별되는 군사지역이고요. 북한은
그 풍계리 시험장을 폐기하지 않았다고 서방 세계의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 스스로 2021년도에 핵폭탄의 소형화와 전술화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2017년 9월 23일과 같이 기상청이 지진파의 판독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현재 정권의 어떠한 그 눈치를 보면서 의도적인 목적으로 자연지진으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천명한 핵폭탄의 소형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폭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3번에 걸친 그 지진의 규모가 진도 2.3하고 3.1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소형 핵폭탄의 폭발력 수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번에 길주에서 발생을 한 이 지진이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지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소형 핵폭탄에 대한 폭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갱도를 뚫거나, 왜냐하면 풍계리 쪽이 조금 지반이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소형 핵폭탄 실험을 위한 새로운 갱도를 뚫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갱도에서 모종의 폭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바깥에는 좀 눈이 옵니다. 출근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